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 G7에 가는 거에 대해 가지고 약간 좀 폄하하듯이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 이제 그 6월 15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G7 그게 된다는 것인데 캐나다에서 사실 거기 뭔 기대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냥 뭐 문재인 같은 경우도 그때 가 가지고 그냥 뭐 꾸벅꾸벅 졸고나 앉아 있었는데 차라리 이재명은 그냥 졸고 있는 게 낫지 않겠냐. 괜히 또 뭐 이상한 소리 해 가지고 원래 이재명 특징이 입방정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전매 특허잖아요. 말 실수하는 거. 괜히 그런 데 가 가지고 대한민국 국격을 갖다가 탁 떨어뜨리고 올 바에는 그냥 가 가지고 잠이나 그냥 자든지 그냥 가만히나 있든지 이게 오히려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또 솔직히 제가 봤을 때 6월 15일이 뭐 G7 지금 이제만 간다라는 것보다 제 생일이라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참고로 6월 15일이 제 생일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만 주변에서 이제 그 보고 뭐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댓글로.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대통령의 그 저기 뭐 저기 세계 각국에 모이는 자리인데 그렇게까지만 우리가 뭐 볼 필요가 있냐? 잘하는 건 잘한다라고 하고 그리고 또 뭐 열심히 이제 응원할 거 응원해야지. 저도 진짜로 그러고 싶다니까요. 근데 지금 벌써부터 제가 막 상상이 됩니다. 뭐 저기 그때 문재인 같은 경우도 이게 무슨 뭐 저기 뭐 양자역학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시공간이 막 뒤틀려 가지고 개랜다. 문재인이 중심으로 해 가지고는 사람이 막 한 명도 없는 그런 모습이 이제 그 발견이 됐었잖아요. 이거 뭐 발견이라고 해야 되겠죠. 현상 같은 거니까. 이재명 같은 경우도 제2의 그런 모습을 또 보이지 않을까. 외교적으로 뭐 이제 뭐 MB 때 같은 경우는 잘했지만 그 이재명이 그런 거 할 수 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스몰 토크 같은 거 하려면 영어도 잘해야 되고 하는데 쥐뿔 영어는 무슨 뭐 한국말도 똑바로 못하고 욕이나 잘하는 양반이 뭘 그걸 할 수가 있겠냐고요. 저는 그래가지고 언론들이 지금 뭐 G7에 대해 가지고 의미를 막 억지로 막 부여하려고 애를 쓰는 걸 보면서 참 진짜 애쓴다. 참 진짜 열심히 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G7이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언론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MBC도 그렇고 바로 이제 뭐 트럼프랑 G7에서 만나가지고 협의를 하고 얘기를 나눠가지고 한미 정상회담 이런 날짜까지도 딱 정하고 미국까지 뭐 이제 간다 이렇게 이제 막 기사를 쓰고 있는 애들이 있던데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재명을 빨아제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도 뇌는 장착을 하고 빨아제껴야지. 이건 무슨 뭐 이재명 빨아제낀다라는 생각이 뇌까지만 녹아버린 것 같아. 대표적으로 이제 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골프 약속 잡은 이재명 트럼프 G7 정상회의서 첫 대면. 저는 제가 이제 그 뉴스를 갖다가 보는 게 제 직업이니까 많이 봤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골프 약속 잡은 적이 있나요? 이재명과 트럼프가? 아니 기사 제목을 저딴 식으로 지금 써는 이게 지금 무슨 뭐 인터넷 매체 이런 데가 아니라 뭐 차마 제가 그 언론사 이름까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보수 쪽 언론사인데 골프 약속을 잡았다라고 하면 그 잡았다라는 뜻이잖아요. 글자 그대로. 언제 근데 이재명과 트럼프가 골프 약속을 잡았습니까? 골프 약속을 잡았다라고 한다면 몇 날 며칠에 골프를 친다. 언제 이제 만나기로 했다라는 것인데 저는 그래가지고 G7에서 골프 치기로 했나 싶었거든요. 내용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골프 라운딩을 약속했다라고 하고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과 트럼프이 6월 6일 정상 통화에서 각자의 골프 실력을 소개하고 가능한 시간에 동맹을 위한 라운딩을 갖기로 했다라는 것인데 저게 어떻게 골프 약속을 했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냐고요. 아무리 보수라고 해도 보수 쪽 언론사라고 해도 이재명 빨아제끼겠다라고 해도 저런 식으로 기사를 쓰면 안 되는 것이죠. 당시 나왔던 얘기가 뭐였습니까? 보십시오. 이재명 트럼프 골프 라운딩 합시다. 이게 뭔 말입니까? 앞으로 그냥 하면 좋겠다. 인사치레로 그냥 하는 얘기지. 야 언제 만나자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왜 확정적으로 약속을 잡았다 이런 식으로 합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나왔던 얘기가 뭐였어요? 다자회의 또는 양자 방문 계기 등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만나기로 했다. 바꿔 얘기해가지고 안 만난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나기로 했으면 날짜가 딱 정해져야 되는 것이지 뭔 놈의 그 앞으로 그냥 만나자 앞으로 잘 해봅시다 그냥 뭐 밥 한 번 먹자 이 얘기랑 똑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미국이 대한민국을 갖다가 보고 있는 수준인 거예요. 이건 부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대한민국을 너무 사랑하고 대한민국도 너무 국격이 높아지기를 바라지만 그렇다 해서 우리가 현실 부정을 해버리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대한민국이 언제 도대체 새로운 대통령이 만들어졌는데 백악관에서 공식적인 얘기도 없고 트럼프도 공식적인 얘기를 안 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언제 본 적이 있습니까? 양 정상 간의 대화입니다. 이재명 대표와의 통화가 아니잖아요. 양 정상과의 대화가 이루어졌는데 대화에서 무슨 내용이 있었고 무슨 주제가 있었는지도 아무것도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무슨 뭐 암살을 뭐 저기 당한 적이 있었다. 그런 얘기나 공유했다라고 하고 앞으로 그냥 잘 지내보자 이런 얘기밖에 안 했다라는 거지. 무슨 놈의 이게 지금 관세와 관련된 문제가 됐거나 북한 문제가 됐거나 이거 뭐 한미 관계는 어떻게 되고 주한미군은 어떻게 되고 아무런 주제도 지금 공개가 안 되고 있잖아요. 왜?
백악관에서 공개를 안 하니까 오죽 백악관에서 아무 얘기를 안 하면 JTBC가 직접 백악관에 무슨 막 연락을 취해가지고 제발 막 전화했다라는 거 확인 좀 해주십시오 굽신굽신 이러고 앉아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국격이라니까요. 이런 거 본 적이 있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오죽 트럼프가 그런 식으로 축하를 안 해주고 축전을 안 보내면은 트럼프 측근이라고 하는 미국의 상원 의원이 무슨 뭐 축전을 보냈다 이거를 갖다가 무슨 뭐 대문짝만하게 쓰고 오죽 미국에서 그렇게 고위급 인사가 안 오면은 국무부 고위 관리라고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방한하셨습니다라고 뭐 기사를 갖다가 쏘면 난리가 나고 비하하는 게 아니라 제가 봤었을 때는 이거 시골에서 뭐 예를 들어서 누구 하나가 뭐 옛날 같은 경우는 뭐 검사 됐다 하면은 무슨 막 잔치가 막 오는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플래카드가 막 붙고 그 모습을 지금 보는 것 같아서 오히려 저는 좀 부끄럽습니다. 어쩌다가 대한민국 이 정도 수준이 됐을까? 국무부 고위급 관리가 찾아왔습니다. 대한민국에만 이렇게나 지금 막 그렇습니다. 이런 기사 보신 적 있습니까? 문재인 때도 저는 그런 거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의 그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미국과도 사실상 연계가 돼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 이거 대북 제재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 지금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길들이기라고 해야 될까? 그거를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언론들은 이러한 현실을 갖다 제대로 지금 보도를 해야 되는데 MBC 지금 보십시오.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이재명 외교 대비전은 G7 정상회의다. 캐나다에서 트럼프 만난다. 만날지도 몰라요. 안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뭐라고 써놨습니까? G7 정상회의 그 직후에 첫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그 관측은 누가 하는데 문현희가 하니? 문현희가 아까 그 기자 제목이거든요. 기자 이름이거든요. 문현희가 지금 관측하고 있는 거 아니니? 어떤 전문가가 도대체 미쳤다고 지금 G7에서 트럼프랑 이재명이가 무슨 뭐 회담을 하고 트럼프랑 이재명 무슨 뭐 골프를 갖다가 쳐서 극적으로 무슨 뭐 한미 정상회담 날짜까지 나온다. 어떤 전문가가 그렇게 관측을 하니 문현아? 그 네가 상상과 그런 어떤 희망을 갖다가 뉴스 데스크라고 하는 그 이름을 통해 가지고 보도하는 거는 좀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번 두고 보자고요. 문재인 때 같은 거는 그때 막 시공간이 막 왜곡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막 다 피해가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그 옆에 그 번역하고 있는 그 여자분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보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 장면을 우리가 G7 그때 뭐 그 무슨 회의였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정상들 간의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이재명 같은 경우는 과연 어떻게 될지 뭐 계속 웃고는 있겠죠. 막 대화도 막 걸려보려고 막 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거 뭐야 이거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그냥 또 망신만 당하지 않을지 벌써부터 저는 걱정이 되면서도 그게 현실이 될 거라고 봅니다. 무슨 놈의 뭐 트럼프랑 뭐 대화나 제대로 하겠습니까? 100% 저는 확신하는 게 트럼프랑 제대로 대화도 없을 거고요. 100% 저는 확신하는 게 무슨 뭐 G7 이후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뭐 미국에 뭐 전격적으로 방문한다. 쥐뿔 그런 거 없다라고 봅니다. 이화영의 지금 이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심각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화영의 범죄 혐의가 대법원에서 확인을 해준 내용이 어떻습니까?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 이거에 공모했다라는 것이고 이 금액 중에서 300만 달러가 뭐를 위한 거였어요? 이재명의 방북 비용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게 대법원에서 확인을 지금 해줬습니다. 사실상 스마트폰 사업비 그 500만 달러 같은 경우도 그거 왜 하는 겁니까?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서 사실상 했던 거거든요. 그러라고 북한 쪽에서 요구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다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대북 제재를 갖다가 정면으로 지금 위반하는 것이고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범죄 혐의에 대해 가지고 이화영이 7년 8개월이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재명은 그럼 뭔데요? 공범 아닙니까? 공범. 이재명도 그러면 사실상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화영과 똑같은 대북 제재를 어긴 존재 자체가 대북 제재 위반인 거예요. 이재명이라는 인간은. 한미 관계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까? 이재명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 말고는 제가 봤을 때 한미 관계가 회복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벌써부터 이화영이가 부릉부릉 지금 시동 걸고 있죠. 어떤 시동 걸고 있습니까? 나 지금 내 빼달라. 나 지금 사면 복권 시켜달라. 이렇게 지금 벌써 이화영이가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공식적으로 지금 요구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거 이재명에 대한 협박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도 이거를 가지고 압박이다. 사실상 이게 지금 협박하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도 이화영이가 뭐라고 요구했었습니까? 내가 이렇게 대속했는데 이재명 한번 만나달라. 이렇게 얘기했던 게 이화영이었거든요.
대속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대신 죄를 짊어졌다라는 뜻 아닙니까? 이화영이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누구의 죄를 갖다가 대신 짊어졌다라는 거겠습니까? 이재명의.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이화영의 이슈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여권의 지금 입장을 들어보니까 불필요한 자극이라면서 거리를 두고 있고 선긋기 대상일 뿐 사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화영과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데 한번 두고 보자고요. 제가 봤을 땐 조금 시간 지나가지고 이화영이가 대번에 얘기할 것 같은데 나 대북 송금 그거 한 거 이재명을 위해서 한 것이고 이재명이한테 보고했다. 라고 폭로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과연 이재명이가 선을 그을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그리고 이화영이라고 하는 이 폭탄을 갖다가 잠재울 수 있을까요? 터질 수밖에 없는 폭탄입니다. 그리고 그게 터진다면 사상 초유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북 제재 위반과 똑같이 공범으로서 처벌받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거 자체가 어떤 겁니까? 한미 관계에 훼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사라지는 거 말고는 답이 없다니까요. 과연 G7에서 어떤 성과가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쥐뿔 지켜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제 생일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